사람들이 쓸데없이 어렵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리덕스인데요. 실은 하나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어려운 표현 막 그런 거 써서 그런 거지. 실은 개념은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액트 하다 보면 꼭 만나게 되는 리덕스라는 라이브러리 좀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 일단 리덕스 배운다고 해서 문법부터 막 이렇게 따라치는 게 아니라 일단 이걸 왜 쓰는지 이유부터 정확히 아셔야 여러분들 이해가 매우 쉬워지고 혼자서도 코딩이 가능해지는 거지. 그래서 왜 쓰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프롭스 귀찮을 때 쓰는 거고요. 프롭스라는 문법 귀찮을 때 쓰는 거고, 두 번째 상태 관리라는 거를 할 때 쓰는 게 리덕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그림으로 설명드리자면, 일단 리액트로 웹 개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이렇게 HTML 파일 하나 두고요. 그 다음에 HTML 파일 안에다가 컴포넌트를 막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는 식으로 막 개발을 합니다. 컴포넌트가 뭐냐고요? 그냥 HTML 덩어리예요. 함수인데 HTML을 이렇게 뱉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컴포넌트라는 함수를 막 이렇게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이거를 원하는 곳에 복사 붙여넣기 하는 식으로 웹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근데 개발을 하다 보면 스테이트를 만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스테이트가 뭐냐고요? 그냥 변수예요, 변수. 예를 들어서 내 몸무게 관리 앱을 만든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 몸무게를, 유저들의 몸무게를 저장할 변수가 하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스테이트로 만들어 뒀습니다. 자, 근데 이 스테이트를 여기다가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뭐 내부 컴포넌트들은요 이걸 그대로 갖다 못 써요. 함부로 못 씁니다. 프롭스라는 문법으로 꼭 전송을 해 주셔야 이렇게 마음대로 갖다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허락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위 컴포넌트가 있다 그러면 얘도 저 변수를 그대로 갖다 못 쓰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프롭스로 이렇게 전송하고 또 전송을 해줘야 꼭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프롭스로 이렇게 한 번에 전송하는 그런 문법 없습니다. 여러 번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컴포넌트가 이렇게 막 100개 중첩해서 있다 그러면 스테이트를 전해주기 위해서 프롭스 문법을 개 많이 써야겠죠, 그죠?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럴 때 리덕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서 갖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리덕스를 설치하시면 여러분들이 스테이트를 보관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store.js 아무렇게나 자바스크립트 파일 하나만 만드시고요. 여기다가 스테이트들을 다 보관을 하는 거예요. 뭐 다 보관할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마음에 드는 거 중요한 거 다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컴포넌트들이 이 스테이트를요 직접 꺼내다 쓸 수가 있습니다. 프롭스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가 전체적으로 짧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리덕스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코드로 구현하는지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자, 일단 리덕스 라이브러리를 npm으로 이렇게 저는 리액트 프로젝트 안에서 이거 두 개의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팅 문법 같은 거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 리덕스 라이브러리 만든 사람이 이렇게 세팅부터 해라 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했을 뿐이고요. 이거는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갖다 쓰는 코드일 뿐이죠.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세팅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스테이트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트 변수라고 했죠. 아무튼 유저의 체중을요 이런 식으로 저장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컴포넌트 파일에서 이 체중이라는 이 변수를 어떻게 갖다 쓸 수 있냐면 이렇게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한 줄 이렇게 코드를 짜시면 되거든요. 이것도 그냥 리덕스 라이브러리 사용법이기 때문에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이 자리에 저기에 있던 스테이트가 남아요. 그러면 이 스테이트를요 내가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꺼내서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브라우저로 미리 띄워보면 이런 식으로 100으로 잘 나오죠, 그죠? 스토어에 저장했던 그 100이라는 변수가 이런 식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리덕스 쓰는 첫 번째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컴포넌트들이 이거 한 줄만 있으면 프롭스 없이도 쉽게 데이터를 꺼내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장점 말고도 두 번째 장점이 있습니다. 리덕스를 쓰는 이유 두 번째는요, 상태 관리하기 용이하다라는 거가 두 번째 장점인데요. 사람들이 어렵게 설명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상태 관리라는 건데, 상태가 뭐고 관리가 뭐예요? 자, 지금부터 정확히 정의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말로 스테이트 관리가 용이하다는 건데,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컴포넌트가 100만 개 있다고 칩시다. 자, 여기서 저 몸무게라는 스테이트를요, 그죠? 스토어 안에 있던 스테이트를 막 이렇게 자유롭게 갖다 쓰고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변경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몸무게를 플러스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뭐 마이너스 아니면 나눗셈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모든 컴포넌트들이요 막 이렇게 몸무게를요 변경을 하는 거예요. 막 버튼 누르면 뭐 몸무게를 1 증가시키고 이런 것들을 막 구현을 해 놓는 겁니다. 이제 뭐 버튼을 누르면 몸무게를 플러스 1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기능을요 여기다가 컴포넌트 안에다가 막 이렇게 코드를 다 짜 놓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짜 놓다가 갑자기 버그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숫자여야 되는데 갑자기 문자로 변한 거예요. 뭐 ABC라고 이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버그를 어떤 식으로 추적을 해야 될까요? 컴포넌트들을 다 뒤져봐야 되는 거예요. 100만 개 컴포넌트가 있다 그러면은 100만 개를 다 뒤져봐 가지고요 어떤 것들이 에러를 일으키는지
조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리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리덕스를 쓰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스테이트 몸무게라는 스테이트를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밑에다가 미리 수정 방법을 미리 다 정의를 해 놓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 스테이트가 플러스 1이 되게 하고 싶어요. 가끔 가다가. 아니면 가끔 가다가 마이너스 1이 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스테이트 플러스 1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하는 방법을 여기다가 이렇게 다 집어 넣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이제 API를 만든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미리 다 집어 넣습니다. 이 부분으로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들은요, 저 스테이트를 직접 수정하지 않고 이제 수정해 달라고 요청만 하는 거예요. 요청만. store.js, index.js 파일에다가 이렇게 문 두드리면서 몸무게 좀 플러스 1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만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스테이트 수정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컴포넌트들은요, 요청만 할 수 있게 코드를 제안해 놓는 거예요. 컴포넌트들은 이제 수정해 달라고 요청만 할 수가 있어요. store.js한테요. 그럼 수정 요청을 받은 store.js는 스테이트를 수정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코드를 짜 놓는 거예요, 일부러. 자, 그럼 장점이 뭐겠어요? 갑자기 버그가 일어났을 때 아까처럼 숫자가 문자가 되는 버그가 일어났을 때 추적이 쉽겠죠, 그죠? 스테이트를 수정하는 건 분명히 store.js잖아요, 그죠? 그래서 범위는 무조건 store.js예요. 컴포넌트들은 그냥 수정해달라고 요청만 했을 뿐이니까요. 자, 이게 바로 스테이트 관리가 편하다라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테이트가 갑자기 버그가 생겨도 추적이 쉬우니까요. 스테이트가 어떤 식으로 수정되는지를 한 곳에서 관리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리덕스는요, 거의 반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문법을 보시면 실제 문법은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요. 자, index.js에다가 제가 스테이트 수정 방법을 미리 쭉 정의를 해 놓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정의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if문으로 이제 누군가가 증가 요청을 하면 이제 스테이트를 플러스 1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코드를 짜 놓는 거예요. 이 부문으로. 이 부문이 여러 개 필요해요.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얘는 누군가가 컴포넌트가 감소 요청을 하면 이제 이렇게 1을 빼주세요 라고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짜 놓은 거고요. 아무튼 여기다가 스테이트 수정하는 방법을 쭉 이렇게 이 부문으로 정의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리듀서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스테이트 수정하는 방법이 뭐 수정뿐만 아니라 이제 꺼내 쓰는 거 그것도 이제 리듀서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걸 리듀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들이야 리듀서를 이제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 좀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코드들을 실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건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코드 짜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dispatch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꺼내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dispatch 함수가 어딘가 있어요. 이걸 꺼내다가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요청을 할지 뭐 증가 요청할 거예요, 감소 요청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요청명을 잘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버튼 누르면 dispatch 날려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증가가 돼요. 실제 동작 예시를 보면 이제 더하기 누르면 1 증가하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 놓고 개발을 하는 걸 이제 리덕스라고 합니다. 코드가 더럽죠, 그죠? 이런 코드들이 좀 더러워서 그렇지 실제 개념들은 되게 쉬워요. 문법들이 마음에 안 들면 이거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mobx라든지 아니면 뭐 오버마인드 아니면 리코일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이것도 리덕스랑 똑같은 기능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더 쉬울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다고요.